어떤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채널에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간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2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거칠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을 뚫고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었어요. 자동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발,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였어요. 품 안의 아이는 7살 정도로 보였는데 작은 얼굴이 달아오른 열 때문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고 날카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에는 그녀의 젖은 신발에서 떨어진 빗물이 뚝뚝 흘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너무 약해서 금방이라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을 안 하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들것을 밀어오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여러 의료진들이 바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나타난 당직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8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강준혁.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는데 지금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인 그 남자의 눈도 동그랗게 커졌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리고 냉정한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환자 상태부터 확인합시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친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었거든요. 혈압 측정하고 체온 다시 재보세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어요. 8년 전 그 배신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은 미래가 없어. 마지막에 내뱉은 그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들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의사가 아이의 맥박을 재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맥박이 너무 빨라요. 체온은 39.2도입니다. 혈액 검사 즉시 실시하고 링거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8년 전에 없던 권위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 아이가 낯설지 않지? 아이의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잠들어 있는 표정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민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의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응급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운명이 다시 이들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휠체어에서 들것으로 옮겨져 수술 준비실로 밀려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붙잡고 벽에 기댔어요. 차가운 벽면이 등을 통해 전해져 오는데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이,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눈앞에 선 그 남자는 한때 가슴 깊이 사랑했고 또 가장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강준혁이 의사로서 차분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어요. 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긴장하면 손끝부터 떨리는 버릇이 그대로였거든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8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어색함만 가득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수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아들. 준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자신이 떠났던 시기. 7살인가요? 8살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확히 8년 전 자신이 수진을 떠났던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거든요. 수진은 그의 표정 변화를 보며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저 아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 자격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8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삼켜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 순간 8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같은 여자와는 미래가 없어. 내 앞길을 막지 마. 자신이 마지막에 내뱉었던 그 잔혹한 말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변명 같은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의대본과 2학년이 뭐가 그렇게 바빴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레지던트 되려면 성적이 중요했고 장학금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짐이었던 거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8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밤늦게 아르바이트하고 아픈데 병원비 없어서 버티고.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의사 되어서 잘 살았죠? 수진의 목소리에 8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8년 늦은 사과가 뭔 소용이에요. 민준이는 아빠 없이도 잘 클 거예요. 그 순간 상담실 밖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아이가 수술실로 사라진 후 수지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뽑아놓고도 손에 들지 못했어요. 종이컵이 덜컹거리며 떨어질 것 같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섰거든요. 8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너 임신했어?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산부인과 진료소 앞에서 만난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6주째야. 수지는 손으로 아직 티나지 않는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의대본과 2학년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준혁아, 우리 같이. 같이? 뭘 같이? 준혁이 수진의 팔을 아프게 잡았어요. 나 지금 레지던트 지원서 넣어야 하고 장학금 심사도 있어. 이런 일로 인생 망칠 수 없어. 이런 일이라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준혁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만 원 있어. 병원비랑 회복비 충분할 거야. 수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뭐? 내가 키울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정신 나갔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워? 그건 내 일이야. 수진아, 현실을 봐. 너 같은 여자랑은 미래가 없어.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너 같은 여자라니. 내 앞길을 막지 마.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준혁은 봉투를 수진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복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수진은 펜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아. 수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날카로운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정말 내 아들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탁 내려놨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내 피를 나눈. 8년 동안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변했어. 8년 전에 나와는 다르다고. 증명해보세요. 수진이 팔짱을 끼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8년 동안 민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3살 때 폐렴으로 죽을 뻔했고 5살 때는 아토피로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밤새 긁어대는 아이 손목을 붙잡고 울면서 버텼거든요. 준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린이집비 못 내서 3개월이나 늦은 적도 있고 감기 걸려도 돈 없어서 약국 감기약만 먹인 적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레지던트 되고 전문의 되고 잘 살았죠?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수술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차가운 대치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수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깍지 끼고 또 풀고를 반복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닦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줘. 속으로 기도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로 하차봤는데 짠맛이 났습니다. 언제 흘렸는지 모를 눈물 맛이었어요. 복도 천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환풍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웅웅웅 하는 그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면서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실 안에서 갑자기 기계음이 삐 하고 길게 울렸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지? 뭔 일이야?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에 손을 짚고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링거 속도 올리세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준혁이 메스를 든 손을 잠시 멈췄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아이의 혈액형을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B형. 나와 똑같잖아. 가슴이 꾹꾹 조여왔어요. 손에 든 메스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선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차트를 다시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출생일 2016년 3월 15일. 8년 전 자신이 수진을 떠났던 시기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메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폐렴으로 아팠다고 했지? 그때 내가 있었다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과 똑같은 눈매, 자신과 똑같은 코 모양이었거든요. 선생님, 수간호사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혁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에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살려야 해. 모든 건 그 다음이야. 이를 꽉 깨물고 메스에 집중했어요. 8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진이 복도를 왔다 갔다 걸으며 손톱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10손가락 끝이 다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뜯었는데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온갖 안 좋은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수진이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안심시켜주려고 했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시 문이 닫히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수술실 안에서 마지막 봉합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8년간 외면했던 내 아들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수술이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면서 준혁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준혁의 말에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8시간 동안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아이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준혁은 복도 끝에서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 얘기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저 아이, 제 아들 맞죠? 수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내 피를 나눈. 8년 동안은 안 중요했으면서요? 수진이 날카롭게 끊어서 말했어요. 목울대가 후끈거렸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수진이 팔짱을 끼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 자격은 없어요. 나도 변했다고요. 8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변했다고요? 수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민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3살 때 폐렴으로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제가 새벽 5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살 때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온몸을 긁어서 피범벅이 됐어요. 밤마다 아이 손목 잡고 울면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달랬죠. 준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린이집비 3개월 밀린 적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 못 내서 이불 2장 덮고 잔 적도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났어요. 8년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회복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수진이 준혁을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수진 씨, 민준이한테 혼란만 줄 거예요.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몸집, 자신과 똑같은 눈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8년 동안 놓친 소중한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며 희미하게 웃는 모습에서 준혁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민준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8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엄마, 목말라. 민준이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재빨리 일어나서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빨대를 입에 물려주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용감했어. 수술도 잘 받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문득 민준이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민준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준혁을 가리켰어요. 수진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야. 내 수술해준 선생님이야? 흥.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시큰거리면서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냥 아이가 괜찮은지 보고 있었어요. 그만 가세요. 수진이 두 팔로 준혁을 밀어냈어요.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뭐요? 수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저 아이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절대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흩날렸습니다. 왜 안 돼요? 내 아들인데. 8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수진이 준혁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어요. 제가 배가 부르도록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주먹이 연달아 가슴에 떨어졌지만 준혁은 피하지 않았어요. 의대 공부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레지던트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금이 가득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수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확 뿌리쳤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8년이 되돌아와요? 그때 회복실 안에서 민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가?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준혁은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야 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너무 높고 두터웠거든요. 엄마가 왜 울어? 민준이 가는 목소리가 회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이 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빨갛게 부은 눈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엄마 안 울어. 그냥 민준이가 나아서 기뻐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아까 저 아저씨랑 싸웠지?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이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거야.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 무서웠어. 민준의 작은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실수했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다시 유리창 앞에 섰어요. 민준이 그를 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내 아빠야?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눈이 나랑 똑같아. 친구들이 그랬어. 아빠 닮은 애들은 눈이 똑같다고.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유리창 너머에서 준혁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붙이고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민준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없어. 왜 없어?
그냥 엄마랑 민준이만 있으면 돼.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런 건 아니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유리창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준혁이 깜짝 놀라면서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수술 잘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준아, 그만해. 수진이 아이의 손을 내렸어요. 왜? 인사하는 건데. 그냥. 의사 선생님도 바쁘실 거야. 하지만 민준은 계속 준혁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 입모양으로 물어봤어요. 준혁이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준혁. 강준혁. 민준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푹 쉬어야 해. 엄마, 왜 그래? 그냥. 너 지쳤잖아. 하지만 민주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엄마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혹시 저 아저씨가.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각도 하지 마. 민준이 입을 다물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는 준혁이 블라인드가 쳐진 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아팠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다가갈 수 없다니.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소아과 김 선생님이 담당하실 예정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계속 맡으면 안 될까요?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시면 안 되죠. 준혁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규정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멀어지는 건가? 복도에 홀로 서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이와 가까워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8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준이 병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죽을 사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강준혁 아저씨가 지나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목처럼 쭉 빼고 있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저씨, 작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민준을 보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8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민준이,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네, 이제 많이 안 아파요. 민준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준혁과 똑같아서 지나가던 간호사도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거 민준이 줄 선물이야. 준혁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작은 로봇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줄 거예요? 당연하지. 용감하게 수술받은 민준이 선물이야. 아이가 장난감을 꺼내며 신나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준혁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게 아버지 기분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어요. 아저씨, 제가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준혁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눈이 똑같아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저씨 보면.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정말이에요? 제 아빠가 맞아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혁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수진이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 민준아, 저리 가. 수진이 아이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어요. 엄마, 왜 그래? 당신이 여기 왜 와요? 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절대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엄마와 준혁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이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수진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민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왜요? 내 아빠인데 왜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안 돼.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준혁이 한 발 다가섰어요. 수진 씨,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8년 전엔 기회를 안 주더니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자꾸 싸워요? 나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두 어른이 모두 멈칫했어요. 수진이 민준을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도리어 준혁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빠, 엄마가 왜 화내요? 민준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준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민준아, 이리 와. 싫어요. 왜 아빠랑 헤어져야 해요?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눈이 똑같은데. 민준이 소리치며 준혁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8년 전의 상처가 되살아나며 마음을 다시 굳혔어요. 당신 때문에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제발 그만 나타나세요. 수진 씨,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의 마지막 통보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준혁은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환자 강민준 군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보호자가 퇴원 수속을 밟고 계시는데 의료진 접촉 금지 요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접촉 금지요? 네. 특정 의료진의 환자 접근을 제한하는 건데 선생님이 대상이에요. 서류를 받아든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편 병실에서는 민준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빠 못 만나요? 민준아, 그 사람은 아빠 맞잖아요.
눈도 똑같고 목소리도 따뜻하고 수진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아, 엄마 말 들어.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언제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민준의 울음이 잠시 멈췄어요. 왜 버렸어요? 자기 일이 더 중요했대. 수진의 목소리에 8년간 쌓인 원한이 묻어났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엄마도 모르는 거죠? 민준이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성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화났어요? 아빠가 미워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하자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 한마디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녁 무렵 준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정신이 오히려 맑아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가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할 말 없어요. 제발. 30분만. 한참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병원 앞 카페 밤 10시. 병원 앞 24시간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지켜주세요. 준혁이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8년 전 일을 사과하고 싶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걸 알아. 하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어.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민준이만큼은, 민준이는 제가 키워왔어요. 8년 동안 혼자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늦게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면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안해. 아토피로 온몸을 긁어대는 아이 손목 잡고 밤새 깨어있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제 전부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민준이는 내 전부야. 이제야 깨달았지만 8년 늦었어요. 늦은 걸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준혁의 눈에 절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제발 기회를 줘. 민준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 안 돼요. 왜? 또 버릴 거잖아요. 힘들어지면 또 도망갈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을게. 믿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희망이 카페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명할게.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민준이한테 상처 주면 가만 안 둬요. 상처 주지 않을게. 약속해. 수진이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딱 한 달만 기회를 줄게요. 준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민준이가 싫어하면 즉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알겠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없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 근처 어린이 공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 벌써 30일째였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민준이가 노는 모습만 바라보다가 점점 가까워지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며 달려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야. 준혁이 가방에서 축구공을 꺼냈어요. 민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짜 축구공이에요? 민준이가 축구 좋아한다고 엄마한테 들었거든. 사실 수진에게 들은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관찰해서 알아낸 거였지만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수진이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벌써 이 시간째 두 사람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못 견뎌 하던 민준이가 이제는 아빠와 헤어지기 싫어할 정도였어요. 엄마, 좀 더 놀면 안 돼요? 민준이가 달려와서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집에 가야지. 숙제도 해야 하고. 30분만요.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공을 찰 때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넘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준혁도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재빨리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119 부르세요. 민준이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수진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려 했지만 준혁이 막았어요. 흔들지 마세요. 더 위험해져요. 준혁이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재었어요. 의료진으로서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러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5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준혁이 물어봤어요. 이런 증상이 전에도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떠질떠질 떨렸어요. 혹시 가족력은? 가족력? 유전적 질환 말이에요. 그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번뜩 스쳤어요. 자신의 어릴 적 의료 기록에서 본 적이 있는 병명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유전된 건가?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준혁은 자신의 과거 의료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소아간질, 7세의 발병, 약물치료 후 호전. 자신이 어릴 때 알았던 병이 민준이에게 유전된 것 같았어요. 혈액 검사와 뇌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준혁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유전성 간질로 보입니다. 담당이의 설명에 수진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유전성이라니. 그럼 누구한테서?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을 때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한테서 온 것 같아. 뭐라고요? 내가 어릴 때 같은 병을 앓았어. 7살 때. 수진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났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요? 미안해. 까먹고 있었어. 까먹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준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수진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수진이 준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 순간 민준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급히 병실로 뛰어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준혁을 병실에서 내보냈어요. 나가세요. 수진 씨, 나가라고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민준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 피 때문에 아이가. 죄책감과 자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수진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세 사람의 운명적 싸움이 이제 진짜 시작됨을 암시했습니다.